자, 36페이지 10번.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예요. 사업입니다. 사업을 행간편 다 깎아놔요. 자, 사업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톡 치면 뭐가 나와요? 자, 사업을 치면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눈팅을 해놔요. 써놔요. 사업의 시행자.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그러면 몇 잔잖아? 적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5라고 써놓고 다른 색깔로 여기에다 1이라고 써요. 며칠이죠? 15일. 이렇게 이제 눈팅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 잡을 거는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딱 토지를 갈아엎어. 그러면 토지 표시를 결정해 줘야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에다 지적소관청이라고 써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출제된 게 이걸 시도지사로 장난을 쳤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소관청. 며칠이에요? 15일.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요거는 기초야.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사업을 툭 쳤다.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며칠? 15일.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요 정도는 잡아놓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요약집을 밑줄 그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해서 도시개발사업, 사업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사업동그라미, 이제 준비를 해요.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 툭 치고 가. 그래서 두 번째 줄 사업의 시행자가 나와있죠.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에게. 거기에서 지적소관청이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첨부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첨부서면에서 거기 뭐예요? 완료신고시 그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2번에 봐봐요. 2번. 한지 저번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한지계획서. 다만 한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 대해서는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밑에서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봐봐요. 토지 이동 시기 찾았어요. 그러면 토지 행질 변경으로 공사가 착공이에요, 준공이에요? 준공. 그래서 착공에다 거기 준공에다 행간편 써놓고 그 밑에다 착공 X라고 써놔요. 착공된 때 이러면 틀려요. 착공이 아니라 뭐예요? 준공될 때 토지 이동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신고와 관련돼서는 도시개발사업,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며칠? 15일. 그래서 15일이라는 걸 또 행간편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 신고와 관련돼서 밑에 이제 15일 기타를 봐봐요. 기타. 자, 신청 대상 지역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거기에다 행간편을 닦아놔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아마 우리 이제 공법 교수님한테 이걸 배웠을 거예요. 거기 이제 한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행간편 써놨으니까 한지 처분이 뭐냐. 그럼 그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 이걸 뭐라고 그래? 한지처분이라고 그래. 한지처분. 그러면 한지처분 그러면 자기가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그 뒤쪽으로 가서 사업완료 신고서 행간편 전화요.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를 없다로 장난치는 문장이고, 특히 기타 1번과 관련돼서 약간 요 1번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1번 동그라미 쳐놓고 요렇게 해서 요게 뭐예요? 요거 주의네요. 백일등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요런 지문을 하나 써놔봐요. 요런 지문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 옆에 지문에다 여백에다 자,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죠. 이거는 X예요. 언제나가 틀렸어요. 왜 언제나 틀렸을까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읽어봐요.
언제나 이 지문이 들어가면 X가 돼요. 그러니까 기타 1번에서는 이런 지문을 하나 생각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직에서 언제나 사업생자가 신청한다. OX, X. 이유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사업시행자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업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어. 그러면 기타 2번을 가봐요. 파산 줄 서놔봐요. 파산. 파산이 키워드예요. 파산 찾았어요. 예, 파산 거기에다 행강편 쳐놓고 파산이 나왔다. 그러면 파산은 위에다 대타기용이라고 써요. 대타기용. 대타가 누가 기용해두냐. 그래서 밑에 시공을 보정한 자. 누가 한다? 입주 예정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되면 자 이제 하나 나올게요. 분할 한 문제, 합병 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애워졌는지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지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축적 변경 2문제, 그 다음에 해면성 말서 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12문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자기가 그러면 뭐 시간을 좀 맞춰요. 자기와의 싸움이야. 좀 일찍 와요. 좀 일찍 와. 저는 아직까지 살아가면서 지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각하면 저는 죽기보다 더 싫은 게 지각이야. 좀 일찍 와서 자기가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밥도 안 하잖아요. 좀 일찍 와서 9시에 딱 와가지고 1시간 일찍 와서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 거 이제 딱 한번 읽어놓고 그러면 이제 안 되면 뭐 책이라도 보고 문제를 풀으라고. 왜냐하면 책을 배운 걸 요걸 자기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책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게 실력이 누른 거야. 실력이. 좀 제가 뭐 제일 일찍 올까요? 그냥 일찍 와서 시험감독관으로 앉아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은 다 뭐 남편이나 애들한테 야, 엄마 지각했는데 너도 학교 지각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열이 좀 있어야 돼요. 열의가 있어야 돼. 이번에 합격하고 뭐 합격은 자존심은 챙기는 거야.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이야 지금. 자존심. 합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그러면 좀 일찍 오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한 문제를 딱 내놓으면 자기가 정 못 해보겠다면 찾아서 요 말이 요쪽으로 연결되는구나. 책을 봐서라도 어떻게든지 만점을 한번 맞춰보라고. 만점을 코딩해도 괜찮아. 자기가 책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거는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문제를 보고 책을 못 찾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요 문제로 연결되는구나.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책 보고라도 제발 부탁이야. 9시 반에 오라고. 9시 반. 아니면 9시 반에 오고 그 다음에 또 뭐요? 9시에 젊은 사람들은 9시에 와서 좀 1시간 동안 그날 배운 거 일주일 전에 복습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발 올해 남양주는 100% 합격하자고. 10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 만나면 저 합격자 모임에 와서 제가 100만 원 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진 거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대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00% 합격하면 제가 100만 원 쏠게요. 100만 원 쏠게. 정말 쏠게요. 예? 안 쫓겨나요. 그 정도는. 저도 다 요거 있어요. 비자금 다 있어요. 비자금. 요거는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자금이야. 비자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 어렵더라도 안 내놔요. 그래서 저도 사랑구실을 해야 돼요. 사랑구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갈 때 또 돈 내놔면 안 되잖아. 저도 몰래 봉투에 넣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구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주는 거하고 아버지한테 주는 거하고 남편 또 자식이 주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면 가서 돈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요즘 선물 사주는 것보다 어른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돈이야. 돈을 주는 게 좋아요. 5만 원 주는 것도 좋고 3만 원 주는 거. 물건 사줘봐야 입지도 않아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가장 효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나왔다. 대타기용은 누구냐?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줄 쳐놓으세요.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그럼 봐봐요.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줘서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파산해서 누가 덤탱이 써? 입주 예정자가 덤탱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의 재력 구조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달 곳에 반드시 잡을 거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본능적으로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문제 풀 때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 나왔다. 점프. 그러면 사업 시행자. 점프. 15일. 누구한테 진 거예요? 지적성한상.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 펑당펑당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도시개발 사업이 나왔다. 봐봐요. 문제를 푸는데 도시개발 사업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면 망치를 들고 다녀. 툭 치면 사업시행자, 툭 치면 15일, 툭 치면 뭐야? 지적성한상. 그래야 만점을 맞출 수 있는. 만점 맞은 사람은 그게 문제풀이가 되거든. 툭툭툭 치거든. 뽕망치만 가지고 다녀. 뽕망치. 툭 치면 툭 튀어나오고, 툭 치면 툭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야? 툭 치는데 툭이 안 나오면 이거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여기 봐봐. 아까 뭐라고 써놨어?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파산, 툭 치면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이렇게 나와야 시험장관 만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만점을. 자, 만점 맞은 사람은 그렇게 공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툭툭툭 치면. 자,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잡아놓고 도시개발사업 게임 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나왔다. 틀리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치거나. 선생님 저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청의 대의. 대의는 별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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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3절인데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신청의 대의. 그러면 봐봐요. 여기 대의에다 박스를 쳐놔야죠. 대의.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 공부를 딱 되면 대의를 툭 쳐. 뭐가 튀어나와? 뭐라고 써놨죠? 토지 소유자의 대의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신청이야. 자, 뽕망치 한 번 더 쳐. 자, 이제 또 한 번 더 쳐봐요. 뭐가 튀어나오는지 봅시다. 대의를 툭 쳐. 뭐가 튀어나와? 아, 그래요. 한 사람이 통지라고 그래. 통지. 그럼 대의 신청은 무슨 사유가 된다? 통지 사유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신청의 대의 그러면 자기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대의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통지. 그럼 통지를 툭 치면 뭐가 나와? 통지 시기가 나오는 거야. 통지 시기. 좀 이따 통지 시기. 통지 시기는 툭 치면 며칠이 나와야 돼? 15일하고 7일. 이렇게 나와줘야 조건 반서로 나와줘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자세히 한다면 좀 이따 통지 시기를 배우겠지만 올해 15일, 7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에 사유가 중요하다고. 그 사유는 좀 이따 한번 체크할 거고. 그러면 신청이 되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둬야 돼. 그런데 거기 밑에 봐봐요. 단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그러면 토지 소유 등록상 정정 밑에다 이유를 써.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니까 대신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어때? X.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토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거든. 그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어디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거기 이제 법률에 대의 신청 사유를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 그러면 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몇 번에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여기에 4번에다 끼워 넣을 수가 있어.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채권자 대의. 나와 있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채권자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어때? X. 마지막 칸에 있죠? 마지막 칸에. 민법 404조의 규정 채권자 대의. 여기에다 찔러 넣을 가능성이 유력해. 그래서 거기에다 조심해 놓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서 이제 봐봐요. 공부를 대충 하지 말고. 자, 첫 칸 무슨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 근데 사업의 시행자인데 거기 공공사업이야 도시개발사업이야? 공공사업. 공공 따로 해놔야 돼. 공공 따로 사업 따로 해놔야 돼. 근데 여기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한다. 어때? X. 이거는 직접 신청이야. 근데 공공사업은 대의 신청 받아 있거든. 그러면 공공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무슨 신청이야? 대의 신청이야. 그럼 문제 나가요. 공공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 직접 신청이다. 어때? X. 무슨 신청? 대의 신청. 그러니까 그걸 코드를 가서 외워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벌써 이제 암기된 사람은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구고, 유지, 흥감편천하여. 유지. 언제야? 유지야. 유지. 그럼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또 정리해놨네. 읽어봐요. 하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그 다음에 천재구, 유도예요. 근데 합병은 아까 뭐까지 포함됐어? 공장체, 거기까지 포함됐죠. 그러면 봐봐요. 똑같은 지문이지만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 지문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봐봐. 이게 어디에 도출되는지를 몰라, 나중에. 이거 봐.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OX. X.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경계 분할에서 나오잖아. 아까 뭐라고 그래서 얘기를 봐봐요. 자, 여기에서 뭐요? 자, 지상 건축물을 올리게 원칙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 안 돼? 돼. 무슨 공도? 학사 공도. 여기에 공공사업도 나오네. 뭐가 있어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읽어봐요.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X죠. 있다라는 거죠. 또 영어는 읽어봐. 도로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영어는 무슨 신청? 대의 신청. 공공사업에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뭐예요? 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나오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문제가 안 풀린 사람은 그게 출처를 모르는 거야. 출처를.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라는 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출제하고 이렇게도 출제하고 있다. 그걸 빨리 잡아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감을 잡아서 공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공법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문이 어떻게 파생돼서 그러면 이걸 다른 과목의 감으로 잡아서 문제풀이를 그렇게 들어가라고. 지적, 세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거든. 그럼 지금 무슨 신청을 배웠어요? 대의신청. 대의신청에서 공공사업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얘네들은 그러면 경계 분할에서도 나올 수 있고 대의신청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치를 잘 교통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오케이. 자, 두 번째 칸은 외울 필요가 없어. 두 번 행정기관장, 행정기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찾아서요. 요거는 한번 눈팅만 해놓으면 돼. 한 번만 읽어놓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장난치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찾았어요. 그러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부지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잖아요. 관리인이니까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찾았어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의신청 나왔다. 그러면 자 봐봐요. 대의신청은 누구를 대신해서 신청해? 대서울지사를 대신해서. 그러면 읽어봐요. 통지를 치면 통지 시기가 며칠? 15일하고 7일. 그럼 여기에서 대의신청 나왔다.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조례는 대의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공공사업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 다음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근데 404조는 낼 수가 없어요. 404조 줄 서놔봐요. 404조가 뭐냐? 채권자. 거기 완성시켜요. 채권자 뒤에. 이게 404조가 바로 채권자 대의신청이야. 거기 대의신청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러니까 404조 자체가 대의신청이라는 걸 담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예상은 대의신청에 나오는데 다음 중 대의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을 저 마지막 칸에 찔러 넣는다고. 봐봐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정의는 채권자가 대의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게 찔러 넣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숙제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대의신청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뭐예요? 암기를 안 해서 이제 못 푼다라는 거야. 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암기가 그대로 출제되면 되는데 이 지문들이 변형이 약간 가져온다고. 그래서 봐봐요. 꼼꼼하게 못해온 사람은 봐봐요. 다음 중 대의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이 아니라 직접 신청이야.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야? 공공사업이라는 거야. 공공사업.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딱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적정리. 지적공부 정리야. 정리.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 지금 무슨 정리하고 있어요? 요약 정리하고 있잖아. 요약 정리. 그래서 정리. 그래야 정리.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봐봐요. 정리를 하실 때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감을 잡아라고. 자, 우리 공인중개사 몇 문제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200문제잖아. 4, 5, 20. 200문제죠. 200문제 중에 100문제가 논리가 안 맞아.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문장이 진짜 많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왜 그러면 문제 풀 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걸 모릅니까? 급해서 시간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외운 거에서 문제를 풀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누가 나왔어요? A. 그럼 누가 나와? A 다시. 그다음에 A2 다시. 그러면 여기 뭐 할아버지, 저 아들.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나왔는데 A2 B 다시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A면 A 다시, A2 다시, B 다시, B2 다시 이렇게 나와야 돼. B면 B 다시, B2 다시. 그러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 이 문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여기에 100문제가 넘어.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일 안 맞는 게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봐요. 토지의 표시. 여기 봐요.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자, 소재. 자, 지번. 자, 소유자, 지목등이 있다. 오케이요. 지목등이 있다. OX, X죠. 그러면 읽어봐. 앞에 뭐가 나왔어? 토지의 표시. 읽어봐요. 사실, 권리. 틀렸네요. 그러니까 앞에가 사실이 나오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앞에 봐봐요. 토지 이동 정리가 나왔다. 토지 이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요런 관계 속에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집에서 푸는 거하고 학원에서 푸는 거하고 시험장에서 푸는 거하고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도 난이도 느끼는 피부가 달라. 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오늘 모의고사를 풀지 않고 집에서 풀었어. 그렇죠? 집에서 80점이 나왔다. 학원에서 봐보면 60점밖에 안 나와. 똑같은 문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느낌이. 근데 똑같은 문제라도 학원 가면 시험장 가면 80점 맞은 사람이 40점이 나와. 왜 그럴까?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그러니까 자꾸 학원에서 이 학원이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시험장에서 본다. 자꾸 바꿔. 시험 볼 때 그러면 아침에 뭐 저기도 앉아보고 저 구석에서도 한번 보고 여기에서도 보고 실제 시험장처럼 시험장은 자기 자리수가 어디가 정해졌는지 모르잖아. 지금 수업 시간에 가족 봐봐요. 아침에 왔어. 자, 자기가 평상시 앉은 자리 자기가 앉으면 남해가 앉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 느낌이야. 앉은 사람이 계속 앉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그럼 시험장 가면 자기 좌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가면서 자꾸 시험을 봐봐야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도 피부감이 다르다는 거야. 피부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출제한 거 봤어요. 똑같은 문제도 딴 선생님이 출제하면 또 달라. 왜?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시험장에 가면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개의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서 자꾸 보라는 거야. 왜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요즘 애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서 공부를 안 해요. 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좀. 게임도 그만하고 이제 봐줄 만큼 봐줬잖아. 시험 끝난 지 3주 끝나잖아. 아버지 저 학원 다니거든요. 지금 수학학원. 좀 말리지 마세요. 지금 놀 때 놀아야 돼요. 막 그래서 요즘은 놀 때 놀다고 막 늦게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둬야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그래.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뭔가 또 마음에 주니까 선생님 아버지 나 이번 주에 또 수학여행 가는데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 와서 마음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수학여행 갔다 오면 뭐가 피곤해서 또 일주일 쉬어야 돼요. 우리 수강생이 거거리야. 좀 지나면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 아니야. 지금 해놔야 돼. 지금 해놔야 뭐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덜 지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당겨놔야 돼. 외울 거는 미리미리 당겨. 그러니까 스케줄을 잡아. 오늘은 내가 지적은 이번 달 코스에 내가 애워놓고 가겠다. 이번 달에는 국계법 내가 애워놓고 설사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그게 마음에 자기만의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는 게 스케줄을 잡아달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때 그러면 항상 이런 관계를 마음에 서두르지 말고 민법 문제도 똑같아.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게 많다라는 거야. 그럼 나 앞뒤 문맥이 안 맞으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앞뒤 문맥이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을 잡으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자, 작년 1번 문제가 민법 문제가 이거야.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이게 작년 문제거든. 1번 문제.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저당권 설정. 설정은 뭐 읽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라는 거다. 일부야 전부야? 일부. 오는 전부죠.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거든.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주체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뭐야? 설정적 성계. 연결이 바르지 않았잖아. 설정이니까 여기 뭐가 나오죠? 설정적 성계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요 연결이 바른 거 바르지 않는 것은 뭘 잡아야 돼? 개념을 잡아야 돼.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개념. 그러면 개념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는 뭘 잡아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뭘까요? 이거 봐요. 감. 이 감이 중요하다는 거야. 감이. 근데 이 감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 이거예요. 봐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한 달 동안 민법 보겠다. 민법 봤어요. 또 한 달은 내가 학교론을 보겠다. 그러면 민법은 감 다 까먹었어. 그러면 새로 해야 돼.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조금씩 뭘 잡아?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감. 이거 봐봐요. 그래서 봐봐요. 감을 못 잡으니까 봐봐요. 우리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러면 우리 시험 모의고사를 봐요. 1번 문제 뭐가 나와? 학교론 나오잖아. 문제 41번은 민법이잖아. 봐봐요. 그러면 학교론을 봐봐요. 그러면 2시간 전에 깨져 있어야 돼. 학교론을 뭐냐? 미리 학교론 문제를 하나 풀고 들어가야 돼. 왜?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론 감은 언제 잡느냐?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내에서 내가 학교론 문제를 풀고 있다. 6번부터 알게 돼. 그러면 1번부터 다 틀려. 틀려. 그러면 형님들은 60세 형님들은 몇 번이 틀리냐?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소나기가 다 내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70대는 몇 번까지 내리냐? 7번까지 소나기가 내려.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왜 문제 1번이 징크스가 생기는지 모르겠다. 왜? 학교를 내가 풀고 있는 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무슨 말? 이 컴퓨터인데 이 머리가 감이 한참 있다 깨어져. 내가 학교론을 푼다라는 거. 그래서 감. 자, 이제 학교론을 넘어왔어. 문제 민법으로 넘어왔어. 41번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민법이 뭐예요? 41번부터 42번, 43번 풀 때까지 이 민법이 아직 감이 안 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씩 풀어놔야 돼. 모의고사를 풀 때 학교론 한 문제, 민법 한 문제. 그러면 자기가 머리를 부팅을 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을 푼다고 민법 41문제라서 이제 컴퓨터를 켰거나 그러면 컴퓨터가 어때요? 돌아가는 부팅 속도가 느리잖아. 느리게 이제 느려오잖아요. 근데 60대 형님들은 몇 번까지 오느냐? 6번까지가 부팅이 하자는 거야. 그럴 바에 그래서 제가 민사특별법을 먼저 풀어라는 거야. 민사특별법은 암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풀고 와서 민법 총칙을 풀어봐. 그러면 저절로 풀린다. 그 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감이야. 감이야. 근데 이걸 자꾸 수업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감이 일주일 감을 자꾸 늘려놔야 돼요. 어디까지 늘려놔야 돼? 이틀에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감을 이렇게 좁아야 돼. 그게 무슨 정의야? 요약정의라는 거야. 빨리 볼 수 있도록 감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적정리에서 그럼 자기가 책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읽지 말라고. 그러면 자, 의부터 한번 감을 잡아보죠. 하도 써대서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토지이동 줄쳐놔봐요. 토지이동은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이동 개념을 잡아야죠.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관사하는.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뒤에도 사실이 쭉 연결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야. 문제를. 그러면 봐봐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변동.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변동. 그 밖에 지적공부상. 지적공부상 밑에 줄 쳐놔봐요. 지적공부는 몇 종류요? 8종류. 공통점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니까 앞에가 사실이 나오니까 사실이 쭉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공부상 발생되는 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뭘 정리하는 거?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거기 제목이 중요한 게 나오네. 대상 밑에 뭐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토지의 표시.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가로 안에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니까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나오네.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거기 제목에 봐봐요. 밑에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야. 제목은 먼저 뚝 연결하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토지이동은 뭐예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앞에가 권리가 나오면 뒤에도 권리. 앞에가 사실이 나오면 사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형님들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자꾸 뭐야 그냥 애우려고 그러니까 잘 안 애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출발해보죠. 여기가 사실이 나왔으면 읽어봐요. 사실이 나왔으면 뒤에도 사실. 권리가 나왔으면 권리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줄 쳐놔봐요. 이제 소유자 정리 줄 쳐놔요. 소유자 정리.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망치를 뚝 때려. 소유자 정리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 권리 사실을 모르면 이 지문은 끝장난 거야. 이 파트는. 그러면 권리다. 권리만 그러면 봐봐요. 등기 동그라미 쳐놔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정,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권리니까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반가로 1번을 가볼까요? 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부합 찾았어요? 네, 등기부에 기재된 줄 쳐놔봐요. 등기부에 기재된 그러면 줄 쳐놓고 토지의 표시가 형광펜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가 줄 쳐놔. 형광펜 쳐놨죠? 그러면 이걸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등기부에 적혀진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어? 이 하나.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힘써 못 써? 힘쓰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를 건칠 수 있어 없어? 없어. 토지의 표시는 누가 건쳐? 등기관이 건쳐줘야 되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소관청이 야 등기관아 지금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뭐다 바꿔라. 그러면서 이걸 무슨 통지라고 해요? 불부합 통지라고 그러는 거야. 불부합 통지. 그러면 가볼까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반다. 통지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무슨 통지다? 불부합 통지라는 거야.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야. 그러면 제가 이 지문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잘 봐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가 그러면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신경 꺼야 돼? 신경 써? 꺼야죠. 토지의 표시는 누가 하는 건데? 소유자 표시는 누가 하는데? 등기관이.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 대장과 불일치할 때 정리할 수 없다. 어때? X. 그렇죠. 그때는 등기관이 정리할 수 있죠. 토지의 표시는 자 사실관계는 정리할 수 없지만 소유자 표시는 그러면 소유자 표시 이걸 소유자 표시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야.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다? 토지의 표시야. 그러면 그때는 무슨 통지한다? 읽어봐요. 불부합 통지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가요. 반가로 2번. 고전틱한 문제죠. 그러면 등기부와 부합의 여부 찾아서요.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줄 쳐놓으세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줄 쳐놓으세요. 이 말은 지적소관청이 뭘 할 때? 의심을 할 때. 그래서 의심이라고 써요. 의심을 했어. 자,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해서 자 지적소관청이 어디로 왔느냐? 이제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에 열람을 하러 와서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더라요. 다시 이제 지적소관청한테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읽어봐요. 또 지적소관청이라 그게 감이 없는 사람이야. 직권이야. 직권. 그래서 직권. 그러면 그 뒤에 밑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형광펜 전화요. 그러니까 조사했으니까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저쪽 자 잘라요. 잘라놓고 토지 소유자 형광펜 전화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소유자한테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래서 끝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 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 구조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구조가.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항상 뭐예요? 직권, 사실, 통지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그 지문이 그래서 과거의 고전틱한 문제가 바로 요 문제. 엄청나게 자주 출제된 지문이에요. 자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소유자의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나왔고, 그거는 읽어보면 되고요. 자, 3번에 신규 등록의 소유자 등록, 신자 동그라미. 신규 등록에서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 그러면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누가 그러면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그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없어. 요 지문에서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요 지문들은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읽어가면서 감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감을 잡아 나가야 돼.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들입니다. 조문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39페이지 가봐요. 자, 제5절 뭐가 나오죠? 통지 찾았어요? 네, 화이팅! 자, 지적정리 통지.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 그럼 왜 알려줘? 없어요. 그러면 맨날 밥만 먹으면서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그러면 무슨 사유가 된다? 통지 사유가 돼.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사유다. 자,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때는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통지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뭐냐? 소유자 신청이야. 소유자 신청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먼저 작년 문제 한번 2.5점짜리 한번 보죠. 자, 그럼 읽어봐요. 지적정리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뭘 찾아라?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중점으로 공략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찾았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그럼 끝까지 한국말은 읽어봐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에서 제외됐대. 그럼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잖아.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가. 그때는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한국말은 봐봐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사업시행자는 신청하니까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줘야 돼.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뭐 성격 급한 사람, 사업시행자, 통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쭉 갔어요.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그러면 사업시행에서 제외됐으니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잖아.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걸 한 바퀴 약간 틀어놨다라는 거야. 이 지문 자체를. 그럼 자기가 그러면 기본 포맷은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읽어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뭐예요? 통지 대상.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다. 무슨 신청? 소유자 신청.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지문에서 빨리 뭘 찾아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한 걸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한 의미다. 그러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논리. 그럼 지금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의로 한번 가봅시다. 지적소관청이 줄 서나 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공부 감 잡는 사람은 직권으로, 그러니까 소유자가 알아 몰라? 그러면 뭐예요? 끝에 가서 통지, 그렇죠. 벌써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마음 준비가 돼 있어. 직권, 그러면 끝에 가서 통지, 그렇죠. 자, 그러면 볼까요?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소관청이 등록했대.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를 지적소관청이 했대. 등기 톡탁을 누가 했대? 지적소관청이 했대.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그러면 통지. 자, 여기 봐봐. 요거 뭐예요? 요거. 요게 뭐예요? 감자요, 감자. 무슨 맛인지 아셨죠? 감자요. 감자가 비닐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팔아가지고 6,000원에 팔고 있어요. 6,000원에. 그러니까 요 감자 요만한 게 2,000원. 요게 2,000원. 요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넣어서 5,000원에 팔고 있어요. 5,000원에 팔고 있어. 감자 찾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감자. 선생님들 봐요. 감자 뽑아봤어요? 감자 이렇게 뽑아봤어요. 감자는 어떻게 키는지 아세요? 털을 해가지고 쭉 하면 쭉 올라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쭉 올라온다. 여기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감자 털 때 보통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캐거든. 그러니까 쭉 오면 감자 떨어오셔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등기 촉탁. 그게 감자야. 감자. 이렇게 뽑아 올려서 뭐가 쭉 따라와?
통지. 이게 따라 올라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는 누가 해줬기 때문에 지적서관청이. 그래서 감자 되게 비싸요, 요즘. 감자가. 이제 지금 이제 감자가 좀 있으면 나와. 지금 이제 어제 기차 타고 가니까 이제 뭐예요? 보리가 이제 이거 갖고 있더구만. 보리 이제 켜고 이제 감자가 나올 때가 또 됐어요. 본 감자. 자, 방법 한번 보죠. 방법 밑에다가는 통지 간주라고 써놔요. 방법 밑에다가는 통지 간주. 이제 다 끝났어요. 좀만 참아요. 통지 간주. 그러면 통지 간주를 하기 위해서는 통지받은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있대 없대? 없어야 돼. 없는 경우에 한해서 통지를 할 수 간주로 해줘요. 그러면 일관심은 해당 시군구 줄서 넣으세요. 시도야 시군구야. 시군구. 시도가 아니야. 16회 때 개정돼서 2.5점짜리. 게시판이야 공보야. 공보. 또는이야 미시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한다. 어때? X. 공고기간에 제한이 없어. 요거는 꼼꼼하게 암기를 해줘야 되고. 자, 세 번째 대상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대상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대상은 전부 소유자가 모르는 것들이거든. 모르는 것들. 자, 그러면 봐봐. 1번에 어디 있어? 1번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없대. 누가 했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뭐다? 통지. 자, 이번에 지적소관청이 그랬으니까 직권, 통지. 그랬어. 통지. 근데 거기 그러면 몇 번으로 가냐면 자, 6번을 5번을 봐봐요. 도시계획사업 사업자 동그라미.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누가 정리해줘서? 토지 소유자의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서 누가 정리해서? 지적소관청이. 알아 몰라. 그래서 통지. 그래서 약간 요 5번을 작년에 변형을 시켰거든.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경우 이렇게 냈거든.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작년에 5번이 이게 약간 틀어놔가지고 2.5점짜리가 됐습니다. 자, 6번에 무슨 신청이 나와요? 대의신청. 대의신청은 소유자 알아 몰라. 그래서 대의신청.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죠.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부 읽어보면 소유자가 모르는 것들이거든. 자, 그럼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시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통지 시기.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통지 시기는 시기와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 줄 서놓으세요. 자,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요 밑에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야.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며칠이냐? 15일이 돼. 근데 15일 봐봐요. 그럼 사유를 외울 때 한번 봐봐요. 등기 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사유를 생각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이야. 사유가 중요해요. 사유가 중요하다고. 자,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거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되. 그럼 불필요한 경우네. 이 말은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등기 촉탁이 불필요해.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도 생각하면 저절로 외워진다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면 눈 감고 외우면 잘 안 외워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자, 그 밑에다가 하나 써놨을 거예요. 안 써놓은 사람은 그거 하나 써놔야 돼요. 자, 기존 수강생은 다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하나 딱 드러나야 돼. 예. 자, 예. 그럼 얘가 뭐예요? 이렇게 번쩍. 그래서 주의.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비교를 딱 해놔야 돼. 등록 전환.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서 제외되거든. 그래서 등기 촉탁 X.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오거든.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지 이동 시기하고 그 다음에 통지 시기. 이걸 다 나눠봐야 돼. 우리 형님들이 물어볼 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요걸 샘플로 딱 꾸려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시기? 토지 이동. 요거는 60일이네. 그럼 여기는 무슨 시기? 통지 시기야. 그러면 여기 등기 촉탁에서 뭐 됐어?
제외. 그러면 요거는 7일. 여기 등기 촉탁에 포함되나요? 그러면 15일. 그럼 요거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그래서 올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며칠이다? 15일. 불필요하면 7일. 요거 한번 꼭 잡아놔야 돼요. 올해 통지 시기. 그 부분이 올해 출제 포인트야. 잘 잡아줘야 돼요. 잘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제6절하고 좀 쉬죠. 이제 6절로 왔어요. 무슨 촉탁? 자, 등기 촉탁이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등기소에 왜 알려줘? 등기소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나. 그럼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래요. 사실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원칙입니다. 원칙.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그럼 벌써 뭡니까? 등기 촉탁 넣으면 사실관계 변동.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등기 촉탁 X죠. 그럼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작년 2.5점짜리 읽어봐요. 등기 촉탁서에서 제외되는 거.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죠? 자, 그러면 의에서 이제 줄 한번 쳐봐요. 어디가 핵심 단어라는지를 자기를 감을 잡아야 돼. 토지 표시 변경 줄 쳐놓으세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툭 치면 거기 두 번째 등기 촉탁으로 가버리는 거야. 등기 촉탁.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야? 국가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근거가 된다? 면세 근거가 돼. 세금 반면하는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는 외울 필요 없어. 전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근데 꼭 하나 체크 안 할 게 있어. 1번에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자, 오늘 그러면 문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예요? 39페이지. 요 39페이지는 한 문제짜리야. 올해 요 문제입니다. 잘 들어봐요.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올해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시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어때? X.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서 뭐 되죠? 제외. 그럼 언제다?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것도 잘해야 돼. 사유까지 해야 돼. 사유까지. 자, 그러면 봐봐요. 신규 등록 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뭐예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조심해야 돼요. 맨날 우리 형님들 봐봐요. 15일 7일 애웠다가 뭐예요? 23회 때 호되게 당해서. 자, 23회 때 여기에 개정이 됐어요. 자, 15일이었다가 뭐예요?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할 때 7일로 개정이 됐거든. 그래서 박스 문제가 나왔어. 자,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불필요한 경우 며칠? 7일. 이걸 살짝 바꿔치기 해놨어. 그래서 우리 형님들 생각 없이 15일 7일 외웠다가 여기 1번에 15일 7일이 있고 썼고 나왔어요. 에라 버리가 또 틀렸잖아요. 답 맞춰보니까 이걸 살짝 묶고 바꿔놓은 거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면 며칠? 7일. 필요하면 15일. 그걸 바꿔치기 해놓은 거래. 그러니까 올해 39페이지가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한 문제짜리. 여기에서 이제 5개 지문이 끓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두 문제. 5절 하나, 6절 하나.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어. 5점짜리였었어요. 올해는 나눠지지 않아. 합쳐진다고.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 잘 숙지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론은 요약식 강의는 39페이지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천재 다 가져오셨죠? 하여튼 교재도 안 챙겨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교재 안 챙겨오는 사람 벌써 눈치 보고 도망갈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붙잡아놔.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